안녕하세요. 내면의 깊은 것까지 읽어내는 딥타로입니다. 오늘은 조만간 나에게 일어날 3가지 사건이 무엇일지 카드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흐름이 들어와 있고 어떤 변화가 먼저 체감될지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읽어볼게요. 카드를 셔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골라주셔도 좋고 이미지나 원석을 기준으로 선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리딩을 들으시다가 현재 나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신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셔서 카드를 다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딥타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그룹을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에게 조만간 일어날 3가지 사건을 주제로 리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 흐름이 보이는데요. 선택지가 많아서 오히려 결정을 못 내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리딩 자세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번 분들은 좀 생각만 하거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1번 분들은 좀 움직이면서 정리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카드는 우리 1번 분들의 전체적인 에너지와 흐름의 카드를 뽑아 본 건데요. 이 카드 하나로 좀 흐름이 완전히 정의가 된 것 같아요. 준비가 다 되면 시작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일단 뛰어들어야 길이 보인다 라는 말이거든요. 조만간
여러분께 일어날 세 가지 사건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참여하고 반응하고 선택해야 열리는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생기면 움직여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작게라도 일단 시작해볼까? 라는 생각이 맞는 흐름인 것 같고요. 또 이 흐름은 생각보다 되게 빨라요. 갑자기 진행되는 일정이나 급하게 오는 연락, 좀 예상보다 빠른 전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 완벽하게 준비해서 할 수 없으니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작은 거라도 움직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1번 분들의 마음이나 상황을 좀 뽑아봤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의 상황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상황을 동시에 생각하거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A를 선택하자니 B가 아깝고 B를 선택하자니 또 A를 놓치기 싫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일이냐 관계냐 아니면은 뭐 안정성이냐 가능성이냐 현실이냐 이상상이냐 이런 거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이거를 나 혼자 결정해도 되는 문제일까? 누군가와 좀 상의를 하고 싶은데 또는 내 선택이 현실적으로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감정적으로 흔들린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잘 해내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섣불리 하기보다는 생각만으로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나만 참고 나만 조율하면 되지 라는 생각보다는 좀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논의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들어왔다라고 카드가 전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이드 오브 완즈나 3 오브 펜타클의 카드의 느낌을 봐도요. 되게 연락 같은 거나 일들이나 무슨 사건이 되게 빠르게 전개될 것 같고요. 되게 연락도 빠르게 올 것 같고요. 어떤 제안도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움직일게요 하는 것보다는 바로 행동이 움직여야 되거나 결정이 되어야 하는 일들이나 사건들이 눈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좀 무언가의 소통 같은 게 활성화가 되는 느낌이 계속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실지, 뭐 학생일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소통에 관련해서 좀 지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느낌의 질문들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빠르게 향하는 이 기운들이 협업이거든요. 여러분 1번 분들만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업을 하거나 함께 협업을 하거나 무언가 함께 업무나 어떠한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느낌들도 계속해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생각할 수 없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정이나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은 아닐까 싶거든요. 더 자세하게 볼 거지만 일이나 프로젝트라면 급하게 합류를 요청하는 거죠. 아니면 미팅 일정을 빠른 시일 내에 잡으려고 한다든지 뭐 인간관계라면은 너가 필요해 하면서 어떠한 액션이 취해진다든지 또 연애나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조금 대화의 흐름이 깊어지는 것이 빨라진다든지 구체적인 약속이 빠른 시일 내에 잡힌다든지 이런 느낌이 보입니다. 우리 1번 분들은 혼자 결정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생각이 많고 뭔가 나 혼자 정리를 하고 싶어 라고 하지만 그런 것을 진짜 끝맺음을 내거나 결론을 내기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또 입 밖으로 꺼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휘몰아치는 사건들과 일들이 벌어지면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이게 그냥 생각만 할 일이 아니었구나를 좀 체감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속도가 빠른 만큼 좀 조건이나 역할 같은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좀 피로가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자의 흐름은 맞지만 대충 하자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동시에 구조나 역할이나 기준이나 조건 같은 것을 세세하고 명확하게 확인하고 뛰어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좀 인간관계적 관계에서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지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 조합도 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예요. 좀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그것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솔직한 대화를 하는 시점이 놓인다든지 숨기고 있던, 나만 생각하고 있던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뭐 연애적인 거나 아니면 그냥 친구 관계나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모호했다면 그것을 정의하는 대화가 시작된다든지, 어떠한 애매한 상황이 지속이 되었다면 그것에 결판을 짓는 그런 결정이 생긴다든지,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통이 시작이 되면 그 결과는 좀 뭔가 단절을 하거나 이런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출발의 가능성이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새 국면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아마도 이러한 사건을 시발점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환경,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작점으로 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러한 관계에서 어떠한 진솔한 대화가 시작이 되면요, 무언가의 관계를 망치기보다는 다시 설정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희망차고 기대하고 설레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맞이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와 하고 싶었었는데 하지 못했던 대화가 있거나 마음속에 혼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새로운 출발 아니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인연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던 사람과의 좀 느낌이 강하거든요. 아니면 알고는 있었지만 깊어지지 않았던 관계라든지 애매했던 관계라든지, 연애하는 관점에서 보면 뭔가 애매한, 이게 썸인가? 아, 사귀는 사이인가? 뭐 이런 관계가 있었다면은 끝내는 것은 아니지만 리셋해서 우리 관계를 어떻게 다시 가져갈래? 이러면서 재정의해가지고 확실하게 하고 나아갈 것 같습니다. 네, 냉정하게 말씀드릴 것은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대화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는 진실이 없는 말로만 하는 대화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대화가 나눠졌다면 이 대화의 결과값이 나온 행동대로 분명한 액션을 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있어질 사건 3가지 중에 또 마지막 한 가지는요, 제가 1번 분들에게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전환점이 있을까? 하고 카드를 뽑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 투 오브 컵스, 텐 오브 컵스가 나왔을 때 조금 놀랐어요. 사건이라기보다는 삶의 무게 중심 자체가 이동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 같아요. 어떤 관계 하나가 좀 삶의 기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마 좀 연애를 하시거나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성숙하고 깊어진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시작점이 올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카드랑 연결이 되면서 좀 상호적으로 감정이 확인이 되고요. 마음이 확실히 오가게 되고요. 아,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신뢰의 싹도 깊어지고 감정의 싹도 깊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카드가 절대 1번 분들만의 일방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짝사랑도 아니고 착각도 아니에요. 감정의 교차가 되게 계속 보여지고 있거든요.
마음의 연결이 되고 좀 삶 단위가 안정이 되는 느낌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감정의 기복이 있다면 그 기복이 줄어들 것 같고요. 또 어떠한 구체적인 인물이 있다면 나 이 인물과 있으면 좀 편해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또 이 분과 미래를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상상할 때에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긍정적인 생각만 들 것 같아요. 또는 주변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조화가 많이 그려지고 있어요. 가족적인 거라든지 환경적인 거라든지 이 연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적으로도 되게 안정된 느낌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안착의 느낌이 있다기보다는 인생의 기준이 되는 전환점이고 좀 나의 안정의 일부가 되는 그런 시작점이기 때문에 무언가의 불안한 관계에서 안정을 주는 관계로 바뀐다는 것은 좀 확실한 무언가가 생긴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일어날 사건들이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어떠한 사건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던 사람이거나 알고 지내면서 신뢰를 쌓아온 관계이거나 아니면 감정의 맥락이나 뭔가 나의 일상에 이미 있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사건들이 다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1번 분들의 카드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근데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안정감이 이 카드를 뽑은 기준에서의 단기간, 현재, 지금만 안정감을 느끼는 것인지 이 카드를 뽑은 지금만 안정감을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이 가능한 구조인지에 대해서는 또 현실 조건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떠한 패턴에 따라서 또 전환점에 따라서 조금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세 가지 사건에 모두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의 카드를 뽑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1번 분들은 뛰어들어야 열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못 뛰어들고 있었을까?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서, 확신이 없어서, 깨질까봐 무서워서, 아마 이런 생각이 엄청 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조언의 카드를 보니까 깨져도 돼. 아니, 깨져야 열려. 말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즉 껍질이 깨져야지 무언가가 알을 깨고 나오고 단단하게 닫혀있던 것이 열려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고 지금 여러분이 망설이고 있는 선택이나 연락이나 결정들이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조금은 깨지면서 조금은 흔들리더라도 그렇게 점프인을 해야 한다. 깨져서 나와서 뛰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정말 맥락이 이어지는 카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또 두려움도 많으세요. 이렇게 뛰어들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틀린 거면 어떡하지? 정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고 이것이 현실로 일어나는 일은 정말 드뭅니다. 그 고민이고 걱정이고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불안을 먼저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 불안함 속에 뛰어들어 보세요.
진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최악의 상황에만 놓여 있는지, 아니면 뛰어들면서 이게 아니었네 하면서 모든 걸 다 깨치고 정말 점프인을 할지 한번 겪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 100%의 확신이 없다면 70%의 확신에서도 움직여 볼까? 라고 생각해 보시고, 너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깨지는 것을 허용해 주세요. 실수해도 괜찮고요. 뭔가 어색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크랙 오픈의 과정이거든요. 또 불안을 구체화해 보세요. 정확히 뭐가 두려운지 적어보기도 하고, 또 적고 나면 은근히 별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최악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헤쳐나갈 능력이 너무 충분하신 분들이거든요. 괜히 겁먹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오셨다고 카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깨지면서 열리는 거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앞으로 맞이할 2026년 앞으로의 모든 미래도 정말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한다면 절대 시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깨져서 점프인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번 그룹 여러분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빠른 흐름과 제한으로 인해서 좀 재정의가 되고요. 새로운 시작점이 생기고요. 정서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안정감과 안착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유지하려면 내가 생각에서 벗어나고 깨쳐서 나와야만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리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에게 조만간 일어날 3가지 사건이 무엇이 있을지 카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2번 그룹을 선택하신 분들을 보면 좀 혼자 많이 버티신 것 같아요. 혼자 책임지고 혼자 해결하고 내가 참으면 되지 하면서 견뎌온 시간들이 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의 카드를 보면요. 더 버텨서 얻는 변화가 아니라 이것들을 풀렸을 때 들어오는 변화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해도 되나? 나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선택들이 오히려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자세하게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의 전체적인 에너지와 흐름의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이 카드는 항복, 내려놓음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포기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긴장을 풀었을 때 비로소 들어오는 달콤함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이 통제하려고 하고 많이 버티고 있었고 혼자서 너무 끙끙 앓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카드는 1번 분들 조금만 손에 힘을 풀어보세요. 그래야 모든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3가지 사건들의 흐름도요. 되게 자연스럽게 오는 결과예요. 내가 억지로 무언가를 짜내서 들어오는 사건들이 아니거든요. 내가 다 컨트롤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흐름에 좀 맡겨야지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이러한 3가지의 흐름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운과 에너지 속에서 회복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상태, 버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뭔가 회복의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거든요. 감정적으로도 안정이 되어가는 흐름에 들어갔고요. 삶을 다시 키우는 모드, 성장시키는 모드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관계든 에너지를 쏟을 여유도 좀 생기신 것 같고요. 예전처럼 마음이 메말라 있는 상태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모이는 그런 시기에 모여 있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현재 성실하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카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되게 반복적으로 꾸준히 조용히 생각한다든지 계획한다든지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근데도 이 와중에 고민이 계속 있으세요. 이 노력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 아,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이 방향이 맞긴 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포기할 시점이 아니고요. 방식을 가다듬고 밀도를 조절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똑같은 강도로 막 집중하고 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도 정해보시고 강약 조절도 해보시면서 어디에 집중하고 나아가야 할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되고 좀 쥐어짜시면 안 되고요. 계획적으로 잘 세우셔서 어떤 거에는 힘을 좀 발휘하시고 어떤 거는 조금 놓기도 하면서 2마리, 3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지 하는 욕심은 조금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1번 분들에게 느껴지게 될 사건은요. 좀 희망이 실질적으로 움직임으로 바뀌어서 보이는 순간들이 나타나요. 좀 이제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나 기다리던 답이나 승인이나 제안들이 들어오게 되거나 막혀있던 게 풀리는 신호가 느껴진다든지 이런 느낌이 계속 보이는데요. 이게 희망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액션이 취해집니다. 뭔가 멈춰 있었던 게 있다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런 흐름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를테면 보류되던 프로젝트의 시작이 된다든지 미뤄뒀던 계획이 실행이 된다든지 좀 결단이 나는 그런 사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고민하고 지금까지 노력한 그런 덕분에 이제는 그것들이 움직임으로 전환이 되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될 것 같아 라기보다는 된다 이런 확신의 카드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또 인간관계나 뭔가 연애에 관해서도 좀 사건들이나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되게 드라마틱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직감적으로 나만 느끼고 있었던 그런 관계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있게 되거든요. 분위기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지? 아니면 저 사람 변하고 있는 거 맞지? 아니면 이 사람과 나의 안정성이나 친밀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 맞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에 있어서 뭔가 느끼고 계셨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마 이 말 들으시면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는 내가 느끼고 있는 촉이나 그런 감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티낸다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인정을 한다든지 표현을 한다든지 뭔가 신호가 온다든지 공개적인 언급이 있다든지 아니면 겉으로 대화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명확해지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분들은요, 새로운 인연보다는 구면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흐름이 보여질 것 같고요. 뭔가 이미 기류라든지 눈치로 오가던 관계에서 명확해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좀 공식화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뭔가 연애에 대한 관점이라면 썸 타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썸이 이제는 좀 공식화되는 관계로 이어질 것 같아요. 또는 그냥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부분이라면 주변에서 박수를 칠 만한 일이 생긴다든지 인정이나 축하를 보여주는 카드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나 혼자만 내 내면의 확신이 있었던 것들이 이젠 주변에서도 다 알게 되고 잘 됐네 하면서 뭔가 인정받고 무언가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왜 관계에서 나왔냐면
내가 혼자 이뤄내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공간에서 내가 이뤄낸 업적이나 인정받을 일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관계에 있어서도 내 입지가 조금 더 굳건해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촉도 좋고 좀 직감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느끼고 있던 그런 감들이나 촉들이 이게 맞았지 하면서 드러나는 것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번 분들은 좀 명확한 새 출발의 카드들이 나왔어요. 좀 이렇게 해야지, 나 이렇게 가야지, 난 이렇게 이제 해야지, 뭔가 이런 흐름, 계획했던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출발의 신호탄이 쏴지고 있습니다. 뭔가 결정이 되고요, 결단이 되고 결판이 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뭔가 계약적으로 묶여 계신 분들은 그 계약이 성사가 될 것 같고요. 제안을 받으신 분들은 그런 제안에 있어서도 명확한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뭔가 구조적으로라든지 체계적으로도 명확하게 가시화되는 느낌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새 출발이에요.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출발이 되고 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흐름은 없기 때문에 뭔가 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뭔가 새로운 계약 아니면 내가 독립을 해서 일을 한다든지 스타트업처럼 무언가의 새로운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와 동업을 하면서 함께하기로 결정을 한다든지 파트너십을 맺는다든지 또 이사나 그런 이동의 흐름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직이나 이사도 우리 2번 분들에게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흐름입니다. 환경 변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시작도 좋고 조건도 괜찮아요. 근데 이 뭔가 새로운 시작점에서 이거를 키워나가는 거는 우리 2번 분들의 몫이거든요. 씨앗이에요, 씨앗. 열매가 아니고 이제 내가 이 씨앗을 갖고 심고 키우고 가꿔 나가야 합니다. 근데 확실한 한 가지는 이 씨앗은 심을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심을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이것을 잘 발현시켜서 성장시켜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무언가 변화되는 시점에서 조언의 카드를 뽑아서 어떻게 더 잘 나아가야 하는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급해하지 말고 잃은 것에 머무르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천천히 다시 세우면서 앞으로 가라는 조언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뭔가 회복, 좀 성실한 축적, 전진하라, 직감을 믿어라, 명확한 새 출발이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2번 분들 그룹 전체가 회복하고 성실하게 축적시키고 전진하고 직감을 믿고 또 새 출발을 해야 한다, 이런 흐름이었죠. 조언의 카드도 그 방향이 맞다. 다만 너무 속도를 내려고 하지는 마라. 그리고 한 번의 결과를 만들지 말고요. 이제 시작했다면 뭔가 빨리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작은 행동들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 조언의 카드입니다. 급해질수록 모든 것은 좀 깨지기 마련이니까요. 그게 일이든 관계든. 그리고 이미 지나간 것에 있어서도 좀 후회나 아쉬움이 남고 뭔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상황도 순간순간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낯선 공간, 낯선 환경, 낯선 변화에 놓일 테니까요. 근데 과거 결과를 기준으로 지금의 2번 분들을 평가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이랬는데, 나 저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시고 앞으로 나아간 이 시작한 흐름과 과거를 꼭 분리하시고요. 또 작게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행동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뭔가 과거의 기억의 그림자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따라붙으면서 다시 뭔가 불안을 올리고 나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과거는 여러분의 경험이 되고 씨앗이 되는 거고 참고 자료일 뿐이지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새로운 것들로 하나씩 쌓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지금 가고 계신 그 길에서 다시 가능성을 보고 또 성장을 보면서 또 행복한 흐름으로 나아갈 테니까요. 조금만 힘내시고 새로운 시작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3번을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3가지 사건이 무엇일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우리 3번 분들은 뭔가 밖에서 답을 찾던 시기가 끝나는 흐름이 먼저 보이네요. 뭐 예를 들면 누가 나를 좋아할까?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 바깥에서 바라보던 시선을 이제는 나는 누구랑 있을 때 편하지? 뭔가 이런 느낌으로 내면으로 들어온 느낌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분들의 전체적인 에너지의 카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무언가 기준이 완전하게 바뀌는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뭔가 시도해볼까? 이 사람을 만나볼까? 나한테 잘해주는데 한번 좀 대화해볼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면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편한데 내가 원하는 삶이 맞을까? 주변에선 괜찮다고 했지만 나랑 맞을까? 내가 좋을까? 이런 식으로 무언가의 관점이나 기준이 바뀌기도 하고요. 근데 이 시기에는 좀 선택이 느려질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한번 선택하면 오래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과정의 흐름이 보이고 있거든요. 뭔가 밖에서의 시선을 나의 내면의 시선, 내면의 기준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이렇게 주변을 의식하고 밖에서의 인식을 먼저 바라보는 그 기준과 관점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무언가 생각의 전환이 될 만한 큰 사건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또는 좀 많이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큰 사건을 맞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과의 관계나 그 지인이나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던 흐름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니 이거를 이겨나가고 싶은데 이거를 좀 벗어나고 싶은데 왜 나를 너무 들여다보지 않았지? 진짜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이 카드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사건 한 가지는요. 뭔가 새로운 감정이 생기는 그런 카드부터 보이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감정이거든요. 좀 이미 안정된 환경에서 익숙한 공간에서 기존 인간관계에서 좀 새로운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래 알고 지낸 사람한테 갑자기 다른 감정이 생긴다든지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나? 싶다든지 아니면 가족 같았던 사람이 갑자기 다르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회사나 동호회나 그런 기존 네트워크 안에서의 감정 변화라든지 감정의 싹이 연애에 관련돼서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한 새로운 소개팅 이런 느낌보다는 이미 3번 분들 삶에 있던 사람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안정적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 감정을 너무 빨리 믿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막 열린 감정이기 때문에 이미 안전한 관계 안에서 진짜 감정이 뭐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감정이 좀 연애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우는 들어오지만 이걸 지키는 건 3번 분들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우연 같은 재해, 타이밍이 맞는 연락, 상황이 밀어주는 것 같은 흐름, 이런 게 보여지지만 이 관계를 지키려면 우리 3번 분들이 좀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있거나 주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나 상대방이 확신이 없는 상태거나 좀 쉽지 않은 관계라든지 뭔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관계가 굳어지는 게 아니라 3번 분들이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표현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좀 연애 쪽으로 확신을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인간관계 중에서도 이런 딥한 감정이 오가는 관계의 카드이기 때문에 좀 연애에 있어서의 사건들이 펼쳐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전환점의 카드도 제가 뽑아봤었어요. 멈춤 끝에 현실적인 새 기회가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좀 도망친다라는 개념보다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무언가 기준이 바뀌면 제가 큰 사건이 있었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큰 사건을 겪은 다음이라면 잠시 쉬고 무언가와 거리를 좀 두는 것,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을 미뤄야 좀 3번 분들에게도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뭔가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마시고 감정을 무리하게 소모하지 마시고요. 또 억지로 선택하거나 결단을 내리지 마세요. 이 멈춤의 끝에서 회복이 끝나고 난 그 시점에는 정말 현실적인 기회가 들어오거든요. 뭔가 새 직장에 제안이 온다든지 뭔가 이사나 환경이 좀 확 변할 것 같고요. 아니면 수입원이 분명하게 생길 것 같고요. 좀 감정 소비가 없는 안정적인 관계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재정이라든지 관계가 바뀌고 명확해진다면 뭔가 빠르게 막 오르는 것보다는 지속이 가능한 흐름으로 나아가게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시작점에 있어서 관계든 일이든요. 좀 열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좀 시작점에 있어서는 뭔가 씨앗을 심는 것, 이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을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키워야 돼요. 무조건. 의도적으로 휴식을 취하라고 했잖아요. 그 쉼이 끝난 이후에는 삶의 기반을 바꾸는 현실적인 기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전환점이기 때문에 정말 힘을 가해서 키워나가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전환점이 우리 3번 분들에게는 보여지고 있어요. 뭔가 과거의 인연을 지금 다시 선택하는 순간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과거의 인연이 연애에 있어서는 과거의 인연 또는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 아니면 오래도록 기억되고 감정이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일이나 이런 커리어적으로 보자면 뭔가 내가 능력도 있고 뭔가 이미 경험이나 기반은 좀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이미 깔려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시 선택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한테서 연락이 온다든지 한 번 엇갈렸던 인연이 다시 등장한다든지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은 다른 느낌으로 느껴진다든지 무언가 이런 흐름도 보이고요. 또 내가 그동안 다져놓았던 이것들이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든지 이 기반이 나에게 힘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 다시 한번 놓이게 되고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서 지금까지 질질 끌고 왔다는 흐름보다는 지금의 내가 과거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뭔가 감정적인 흐름보다는 이성적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있어질 사건 중에 가장 큰 흐름은 무언가 재회 아니면 잠깐 끊어졌던 인연과의 뭔가 다시 흐르는 인연, 흐름, 이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래는 한 가지는 이렇고 두 가지는 이렇고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반적인 카드의 조화가 계속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좀 크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를 하자면 내 기준으로 삶을 다시 채우는 지금 이 시기에 이미 알던 사람한테서 새로운 감정 아니면 색다른 감정이 싹이 틔워질 것 같고요. 연애로 좀 극한돼서 말하자면 뭔가 이런 운이 한 번에 들어왔지만 여러분이 확실한 태도로 지켜나가셔야 되고요. 뭔가 현실적인 기회도 들어오고 있고 내가 내 기준을 분명히 해서 제대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될 전환점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거는 의도적인 휴식이 필요하고요. 이 휴식이 끝난 이후에는 정말 성장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열심히 계속해서 키워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내 기준이 분명할 때 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쉬시는 것, 의도적인 휴식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고 충분히 즐기시고 충분히 쉬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뭔가 재회라든지 새로운 뭔가 감정의 싹을 틔운다든지 새로운 일을 해나가야 된다든지 뭔가 새로운 계획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이 태도를 분명히 취하셔서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태도를 취하거나 뭔가 쉼이 끝난 이후에 더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할지 조언의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의 카드가 똑같은 카드가 또 나왔네요. 조언의 카드로도. 일단은 지금은 에너지를 끌어올릴 때가 아니야. 이미 가진 자원으로 현실을 움직여야 되는 시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여러분은 휴식이 지금 필요한 게 맞고요. 또 아까도 과거의 것을 가지고 현재가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미 모아놓은 자원들로 앞으로를 해나가셔야 한다 라고도 또 말하고 있어요. 계속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실 때 지금 웅크려 있다가 한번 터트릴 때가 오는데 그때 과거에 준비했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또 과거의 인연들에게 있어서 또 도움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고민만 하지 마시고 계속 상상만 하지 마시고 막 준비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생활 리듬을 정리하고 뭔가 행동 패턴을 조정하고 머리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풀리기 때문에 몸으로 움직이기도 하면서 풀어나가야 한다. 쉬고 난다면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 라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네요. 여러분들 뭔가 지금의 시기가 뭔가 이제 나는 해야 돼, 뭔가 이제는 올라가야 돼 하는 마음도 많으실 것 같고 새로운 시작점에 놓여서 뭔가 독립적인 무언가를 하려는 흐름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쉴 때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너무 막 기준을 높게 잡아서 하시기보다는 지금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이면서 바로 실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뭔가 땅에 발을 붙여라. 그리고 바로 만들어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무언가에
일이 하나 이제 여러분들의 일정이 하나 고정이 되거나 어떠한 관계가 하나 정리가 되거나 지금까지 미뤄뒀던 거를 하나 실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언가의 행동이 조금 나올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가진 것을 갖고 현실을 직접 움직여야 되는 시기다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속도가 느리더라도 내가 생각한 만큼 빨리 진전이 되지 않더라도 그게 일이든 사랑이든요. 하지만 느린 만큼 정말 깊게 될 거예요. 이 사랑이라면 더 깊어진 감정으로 된다든지 뭔가 더 성숙한 관계로 이어진다든지 내가 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자꾸 사업의 키워드가 보이거든요. 뭔가 사업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정말 깊이 뿌리를 내릴 거니까요. 조급하게 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3번 분들만의 기준을 분명히 하신다면 제대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요.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쌓아놓고 뭔가 준비하셨던 것들 하나씩 풀어나가시면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분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4번 그룹을 뽑아주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4번 분들 지금 감정적으로 많이 예민해져 있으실 것 같거든요. 남들이 못 느끼는 걸 너무 잘 느껴서 오히려 그게 좀 피곤할 때가 있는 그런 느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리딩에서는 이런 여러분들께 조만간 일어날 3가지 사건과 지금 꼭 필요한 조언을 전해드릴게요. 카드를 한 장 한 장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4번 분들의 전체적인 에너지와 흐름의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느끼는 사람에서 보호하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시기라는 뜻인데요.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공감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상대가 말을 하지 않아도 뭔지 알고 분위기만으로도 감정을 다 읽어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계에서 먼저 배려하고 먼저 이해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4번 분들은 남들을 빨리 파악하고 이해하는 반면에 본인의 것이 조금은 뒤로 가서 때로는 그게 버겁고 지치고 조금은 힘겨운 상태로도 보여집니다. 이게 분명한 능력이기도 하지만요. 굉장한 소모도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4번 분들은 참아주면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버텨온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대의 사정을 이해하고 타이밍을 기다려주고 내가 조금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카드는 그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전체적인 카드를 봐도 일어나는 사건들이 모두 그거를 좀 시험하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우리 4번 분들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어? 하면서 그거를 좀 시험해보는 사건들도 몇 가지 보입니다. 현재 감정적으로 정말 필요하고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느끼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관계가 깊을수록 더 지치는 느낌이 보여요. 왜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멘탈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받아냈기 때문이거든요. 냉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공감한다고 해서 책임까지 져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해한다고 해서 다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짊어지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감 능력을 조금은 내려놓는 방법. 그러니까 조금 내려놓기보다는 그 능력을 나 자신을 보호하는데 쓰는 걸로 전환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카드가 4번 분들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카드예요. 감정적으로는 이미 완성에 가까운데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정적으로 큰 불안은 없고 관계든 삶이든 이 정도면 괜찮다는 안정감도 느끼고 있고 극단적인 외로움이나 결핍은 아니고 감정 기복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즉 행복을 갈구하는 상태라기보다는 이미 행복의 기준선이 조금은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매한 관계라든지 불안정한 제안이라든지 뭔가 감정 소모가 좀 크게 들어가는 선택들은 이미 걸러진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겉은 되게 안정돼 보이지만 우리 4번 분들의 속은 여전히 깊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타인의 감정이나 분위기나 뉘앙스를 잘 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공감 능력이 높은 만큼 상처도 굉장히 쉽게 느끼는 편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짜 속마음의 고민은 뭐 이 평온함을 깨면서까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될까? 또는 나를 이렇게 깊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좀 감정적으로 깊어지는 거를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의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 이해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미성숙함까지 감싸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행복이라는 거는 희생으로, 누군가 한 명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뭔가 지금까지 혼자서만 배려하고 혼자서만 희생해서 조금 힘든 그 마음을 위로해줄 사건이 있을지, 또 보완되는 사건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지는 사건은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남을 사람과 또 남길 사람과 아닌 사람을 선택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이 분명하게 일어날 거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선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새로 들어온다기보다는 기존 관계들 속에서 좀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는 사건에 가까워요. 더 이상 애매하게 두지도 않고 말로만 좋은 관계는 걸러지고 실제로 우리 4번 분들을 지지하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만 남게 되는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즉 느낌보다는 사실과 행동을 보게 되고 거리 조절이나 선 긋는 그러한 좀 액션도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4번 분들의 차가움이 아니라 명료함이에요. 이 관계는 더 깊이 갈 수 없다 하는 4번 분들의 명확한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판단은 이미 내부적으로 모든 고민과 그런 것들이 다 끝났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아직 행동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이렇게 명확해지고 나면은 오히려 4번 분들은 관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안정적이고 정서적으로도 차분해지고 감정 소모도 적고 여러분들의 생활 리듬이 잘 맞춰지고 그런 거를 존중해줄 옆에 사람들만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대화가 더 깊어지고 또 어떤 사람과는 그냥 어떠한 대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정리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사건이 제일 크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게 연애 관점이라면 감정적인 설렘보다는 생활이나 가치관의 합을 보게 될 것 같고요. 좋아하지만 불안한 사람보다 큰 감정은 없어도 안정적인 사람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인연이 있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맞는 사람만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무언가 고민되는 지점이 이런 부분이었다면 현실적으로 맞는가를 생각하고 판단해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맞지 않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직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를 지키는, 즉 4번 분들을 지키는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전환점도 보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 사건이 될 것 같은데요. 즉 4번 분들이 더는 짊어지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삶의 각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전환점은 무언가를 더 얻어서 생기는 변화가 아니라
지금 너무 많이 짊어진 상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거든요. 이 카드가 또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책임이 과부하되고 나만 참고 나만 버티는 구조, 그리고 내가 안 하면 되지, 뭐 내가 안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들, 감정 노동이나 현실 노동이 동시에 쌓인 상태가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무능해서 나온 게 아니고 4번 분들이 너무 성실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값이거든요. 근데 이게 방향이 바뀌는 방식이 보여지고 있어요. 즉, 지금 현재는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고 관점을 바꾸는 선택이 필요하거든요. 뭔가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든지, 관계를 끊어내는 게 아니라 뭔가 역할을 바꾼다든지 내려놓는다든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재배치하는 것,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똑같은 방향에서 이 방향이 버티는 삶이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가 있었다면 이것은 번아웃이 되고 정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매달려 있었던 구조를 거꾸로 한번 바라보세요. 뭔가, 이건 내 몫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고요. 나 대신에 누군가에게 넘어가게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에서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연애나 관계 관점이라면 한쪽만 애쓰던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되고, 어떠한 감정이나 이런 관계를 혼자서 책임지지 않고요. 뭔가 상대를 바꾸려고 계속 시도하는 마음을 뭐 중단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가지셔야 할 태도인데, 이거는 포기가 아니에요. 균형 회복을 위한 한 발 후퇴거든요. 무언가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되돌아갈 줄도 알아야 하고요. 그 갈림길이 있었던 곳으로 다시 나아갈 줄도 알아야 하고요. 또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당연하죠. 가볍지 않은 마음이고요. 주변에서 너 원래 이러던 애였는데 왜 안 해? 너 뭐야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왜 안 해줘? 지금은 왜 그래?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고, 스스로도 죄책감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내 카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소진이 오기 때문에 관점을 바꾸는 선택 필요합니다. 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 앞에 있을 때는 당연히 기대감도 있지만 불안함도 동시에 들게 되거든요. 뭔가 우리 4번 분들은 이미 방향은 한 방향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리에 머무를지 더 멀리 나아갈지 고민을 하는 것이고, 이 시야가 앞으로 몇 달, 몇 년을 보고 계신 듯 합니다. 근데 지금 하려고 하신 그 마음 속에만 지금 있는 선택이 절대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라고도 나와 있고요. 이미 내적 정렬이 끝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틀린 선택이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실제 문제보다 좀 생각이 앞서서 본인을 괴롭히게 만드는 상태인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불안하다는 이유로 선택하려고 하는 그 방향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를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언가 확장 직전에 긴장하는 정도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좀 범위나 이런 게 넓어지는 선택지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뭐 사업이다, 일이다, 연애다, 관계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조금 두루두루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카드인 것 같아요. 지금보다 뭔가 내가 있던 바운더리, 이 범위가 넓어지는 선택이 눈앞에 놓여 있거든요. 뭐 관계라면 장기적으로 되어지는 관계라든지, 또는 거리나 환경이나 책임이 달라지는 관계가 된다든지, 일이라면, 뭔가 삶이라면 좀 역할이 확대가 된다든지, 새로운 루트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느낌이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세 번째 사건 전환점에서는 안정감 대신은 좀 안정감은 덜하지만 성장 쪽에 가까운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이 세 번째 사건은 우리 4번 분들에게 좀 성장이 되는 선택의 기회가 놓여져 있는 것 같고, 이 선택을 하게 됐을 때는 불안감이 당연히 있겠지만 내 영역이 넓어지는 선택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마음속에서 답도 알고 고민도 끝내셨잖아요. 그러면 자신감 있고 용기 있게 그 선택을 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머릿속에서만 시뮬레이션 돌리지 마시고 최악의 경우만 상상하지 마시고요. 이미 준비해온 스스로를 믿어주시고 한 번에 다 보려 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정비하면서 간다면 이 불안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확장 직전에 약간의 긴장감 그리고 성장의 문턱이었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을 나를 좀 봐주고 남들을 이해하고 남들만 배려했다면 이제는 나를 좀 더 바라봐주고 나의 방향을 바꾸고 내 앞에 놓여진 이 선택의 기로에서 잘 선택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나는 어떤 마음,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좋을지 조언의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다. 네, 이 조언의 카드에서 4번분들께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관계들이 우연이 아니다. 지금 힘든 관계, 반복되는 패턴, 놓지 못하는 인연, 이거는 다 배우라고 온 거다. 즉,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4번 분들이 배워야 할 게 뭔지 알아차리고 그 배움이 끝나면 놓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4번 분들은 왜 이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까? 왜 자꾸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까? 내가 더 잘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뭔가 이거는 절대 4번 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 4번 분들이 꼭 경험하고 배웠어야 할 부분이 필연적으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계가 끝나고 내가 거기서 깨우치고 깨달은 게 많다면 경계를 긋는 법도 내 감정을 보호하는 법도 알아야 한다라고 조언의 카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4번 분들이 스스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라고 하거든요. 내 고삐는 내가 정해서 내가 가면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어떠한 힘듦 속에서, 관계의 힘듦 속에서 왜 나만 맨날 이렇게 그러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배웠구나. 이 관계를 통해서 내 경계가 어디인지 알게 됐구나 하면서 배움을 인정하시고 또 관계는 영원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영원히 함께 갈 관계도 많지만 내가 영원히 함께 가지 않을 관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무수히 많이 나타납니다. 상대의 패턴에 반응하지 마시고 4번 분들이 생각한 방향, 4번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의지대로 움직이시는 것. 즉, 4번 분들의 운전대는 스스로 잡고 가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공감 능력이 너무 좋으시다고. 이 능력을 나 자신을 보호하는 데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도 한번 배려를 한다면 더 건강한 마음으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뭔가 이 공감으로 비롯된 이 감정들이 정돈이 되고 나면 정서적인 완성을 이룰 거고 그 기준이 확립되고 나면 재정렬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어떠한 확장이 되는 앞에서 약간의 불안은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충분히 이기고 나간다면 너무나도 성장의 선택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는 전체적인 카드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성장의 문턱에 와 있어요. 제가 명료하게 자 이제 사업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자격증 이제 여기서 여기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들으시면서 나 스스로 아실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무언가가 성장해야 될 무언가가 이미 마음속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것을 불안해하지 말고 나아가셔라. 이것만 명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오늘 리딩은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5번 그룹을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들은 먼저는 지금 뭔가 끝나가는 느낌을 받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 구조가 더 이상 안 맞는다는 거를 몸이 먼저 알아채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 리딩은 좀 강렬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분들의 전체적인 에너지와 흐름의 카드를 뽑아봤어요. 이 카드는 머리가 아니라 몸과 삶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상태의 흐름이거든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현실에 발을 딛고 계신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맞다 아니다를 몸으로 먼저 느끼고 계신 것 같고요. 좀 예전에는 우리 5번 분들이 감정에 휘둘리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좀 삶의 리듬, 생활 패턴, 현실 감각 이런 게 좀 깨어있는 상태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현재 우리 5번 분들은 이 감각을 믿어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답은 알고 계세요. 이미 마음도 정해져 있으세요. 근데도 혹시 내가 틀릴까봐 너무 현실적이라 조금 재미없을까봐 아니면 이전에 나와 너무 달라진 선택일까봐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의심일 뿐이지 여러분들은 이미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우유부단함이 아니에요. 검증하고자 하는 욕구일 뿐이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직관을 믿지 못하고 논리적인 설명이 나올 때까지 미루는 습관이 좀 있으세요. 뭔가 내가 느껴지는 그 감이 맞는데 이거를 수치와 데이터와 또는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순간까지 가야지만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약점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직감이 너무나도 맞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빠르게 선택할 수 있고 빠르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부분에서도 뭔가 고민이 많아지니까 제가 약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됐는데 아직은 좀이라고 하면서 망설이는 모습도 보이네요. 현재 5번 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제가 자세히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미 뭔가 끝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안정감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놓지 못하고 기존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정말 바로 눈앞의 얘기거든요. 뭔가 강하게 전환되는 흐름이 하나가 딱 보여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먼 얘기도 아니고요. 현재 내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되고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무언가가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믿고 있던 구조라든지 관계나 계획 중 하나가 이미 겉으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적으로는 이건 아닌데? 라는 것을 우리 5번 분들이 분명하게 느끼고 있어요. 뭔가 강한 전환점이 외부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내면에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대로는 진짜 아니다. 이거는 이제 좀 잘못돼 가고 있다. 또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를 계속 직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뭐 아직 터지지 않았지만 예감으로 느끼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감정의 기복이 아니고요. 뭔가 삶의 구조가 바뀌려다 보니 에너지와 기운이 5번 분들에게 그렇게 느끼게 하고 있는 흐름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직감적으로 뭔가 무너지고 이제 끝나는 거를 느끼면서도 놓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계든 선택이든 어떤 자리든 안정감이든 등등등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더 불안해질까봐. 이걸 놓으면 잘못될까봐. 뭔가 못 놓겠어 하면서 꼭 쥐고 계시거든요. 근데 붙잡고 있을수록 더 크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느끼는 타이밍이 들어왔다면 움직이셔야 합니다. 뭔가 결정을 미루고 있고 조금만 더 이러면서 버티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변화를 너무 정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의식에서 저항하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무너질 거야 하면서 엄습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이미 무너져 있어. 이미 끝내야 됐고 이미 돌아섰어야 되는 어떠한 사건이든 일이든 관계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뿐이지 이미 모든 결과값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는 사건이 무엇일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사건이 무엇일지 하나하나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생각이 정리되고 선택지가 눈앞에 놓여지는 사건이 먼저 발생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결정에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감정이 폭발하거나 필연이나 우연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머릿속이 갑자기 또렷해지면서 애매했던 문제의 핵심이 딱 보여지게 되고 누군가의 말이나 문서나 제안이나 대화가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이 결정하는데 힘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문제였구나. 이제 더 고민할 필요가 없네? 하면서 명확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사건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즉, 생각이 정리되는 것이 사건의 시작이에요. 왜 사건이라고 하냐면 이 생각이 정리되는 것이 정말 큰 일을 이제 뒤로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스텝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보여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내가 기존의 거를 뭔가 내려놓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이냐 일이냐 사랑이냐 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관계성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룰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선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어떠한 것 하나는 내려놓고 어떠한 것 하나를 쟁취하게 되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해보자 이런 거는 절대 통하지 않는 사건 하나가 제일 먼저 앞에 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뭔가 계약이나 뭔가 조건이나 역할을 정리하는 게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중요한 대화를 하는 뭐 미팅 자리나 그런 대화의 자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또 이제는 결정하십시오. 이제는 도장을 찍으십시오. 뭔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내려져야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네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절대 회피하시면 안 돼요. 선택해야 다음 카드가 열려요. 그러면은 다음 카드가 무엇일지 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인생의 전환점이나 이뤄질 사건이 무엇일까 하면서 뽑아본 카드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미뤄왔던 선택을 더 이상은 회피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뭔가 결정을 안 하면 앞으로 못 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뭔가 가게나 집도 계약을 하고 나서야 무언가 리모델링도 하고 뭔가 재료도 채워 넣고 짐도 넣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역할이 정리가 되어야 그 역할에 맞는 업무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선택을 해야만 하는 구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다 다른 사건의 카드를 뽑아본 건데 지금 두 가지가 너무나도 비슷한 흐름의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둘 다 잃기 싫어서 아무 선택도 안 한다든지 뭔가 좀 더 생각해 볼게 이러면서 버틴다든지 근데 스스로 답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선택할지도 답을 내리셨잖아요. 다만 선택을 하면 틀릴까봐 잘못될까봐 불안해서 멈춰 있는 거지. 뭔가 안전한 선택을 해야 될까? 내가 진짜 원하는 선택을 해야 될까? 아,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 사람을 저렇게 해야 되나? 이 길로 가야 하나? 저 길로 가야 하나? 뭔가 이런 식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근데 모든 상황 자체가 전환점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뭔가 선택과 선택 사이에서 A랑 B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는 것은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이 흐름에서 저 흐름으로 전환이 되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5번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더 미루게 되면 상황이 대신 선택하게 만들어요. 뭔가 궁지로 몰아서 그렇게 한다든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상황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어 이런 대답을 하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관계적인 측면이나 연애적인 측면이라면 애매한 관계는 정말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어떠한 쪽이든지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썸이나 연인 뭐 이런 식으로 명확히 택해야 되거나 뭔가 둘 다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거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연애가 아니어도 뭔가 친구든 사업 파트너든 이 인간관계적으로도 무언가의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탁 놓여졌을 때 아마도 여러분들은 좀 가치관이 재정비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나다운 선택일까? 처음으로 진지하게 묻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의 눈치, 뭔가 회피 이런 게 조금 많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기쯤에 그런 거에서 벗어나는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요,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지고 괜찮고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하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만 선택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 책임감 또한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의 사건은요. 뭔가 함께 가는 길을 택할까? 혼자 버티는 패턴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이런 갈림길이 또 나와요. 여러분 지금 세 개가 다 뭔가 선택해야 되고 뭔가 이제는 미루면 안 되고 뭔가 갈림길에 놓여있고 다 이렇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는 정말 내가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포기하고 도망 다녔던 것을 직면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방법과 답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고민 없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머리로 너무 버티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 책임을 잡고 앞으로 뛰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선택들이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은 혼자서 좀 감당해온 시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고민하는 것도 힘듦도 혼자서 감당하시고 또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시는 모습도 보이고 왜냐면 뭐 이 정도는 그냥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현실적으로 조금 고립감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 버티는 방식은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이 방식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누군가와 같이 만드는 선택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협업을 하거나 도움 요청을 해보시거나 역할을 함께 나눈다거나 아니면 마음이라도 나누는 좀 그런 관계성들을 쌓으시고 노력을 하셔서 혼자만 버티던 것들을 조금은 나누면서 이 사람의 마음도 여러분이 받아보시고 여러분의 힘듦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는 전환점이거든요. 인생은요,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혼자 살 수 있지만 함께 설계했을 때 더 잘 된다고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뭔가 관계적으로도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좀 5번 카드를 많이 고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상호적으로 뭔가 역할이 함께 되어야 되고, 사랑이든 연애든 이것도 나 혼자만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나아갈 때 더 지속적인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삶은요, 버티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구조를 짜기보다는 함께 만드는 인생을 구조화시키는 게 더 길게 봤을 때 오래 가고 덜 힘이 듭니다. 뭔가 혼자 하는 게 편하고 혼자 짊어지는 게 편했다고 해서 계속 이대로 가지 마시고,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선택이 협업하거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는 것도 흐름이 잘 갈 수 있는 구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세 가지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 정말 이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흐름으로 갖고 올지, 결과를 낼지 조언의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언의 카드 2장을 뽑아봤는데요. 이 카드는 명확하게 이런 메시지를 품고 있어요. 뿌리 깊은 패턴을 직면하고 스스로를 묶은 사슬을 풀어라. 이게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의 카드입니다. 즉, 좀 가벼운 조언의 카드는 아니에요. 근데 5번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일 것 같거든요. 뭔가 이 카드는 땅속 깊은 곳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뭔가 무의식, 오래됐던 관습이나 패턴, 내면에 깊숙이 박혀있는 것들, 이런 카드를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표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깊은 속 내면에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뭔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커 보이시고요. 근데 이런 패턴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뿌리가 깊어요. 표면만 정리하지 마시고 내면 깊숙이 있던 것을 끄집어내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카드를 보시면 이 사슬이 어딘가에 꽝꽝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느슨해요. 근데 이 느슨한데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풀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벗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진짜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슬을 벗지 않기로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번 분들이 스스로 묻고 있는 문제라든지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남들이나 외부적 요인, 타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그 사슬에서 풀려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다 보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언가가 선택해야 되고 전환돼야 되고 이런 카드가 계속해서 나온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내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선택해라.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선택해라.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5번 분들 뿌리부터 바꿔야 진짜 변화가 옵니다. 표면만 바꾸는 게 아니라 다시 뿌리 뽑아내고 다시 심으시면 돼요. 뭔가 구조가 붕괴되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뭔가 판단과 선택을 계속 해야 되고 막 몰아붙이니까 회피는 불가능해지고 그러면서 고립됐던 패턴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이런 흐름을 맞이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인 거 저는 느껴져요. 몸과 마음과 삶이 먼저 알고 계신 것 같거든요. 조만간 생각이 명확해지고 선택지가 눈앞에 놓이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미루지 마시고 전진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